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8장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조직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6장에서 조직 관리 체제 관점에서 기능 조직과 프로세스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기능 중심 조직에서 이 프로세스 중심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를 나타내는 징조 중에 하나가 조직의 평화라 내지는 수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최고 경영층과 일반 관리층 간의 거리가 짧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8장에서는 조직의 평화라 내지는 수직화, 그리고 조직 안에서 개인의 역할을 결정하는 조직화 이론, 그리고 기업의 프로세스 자산을 관리하고 이러한 프로세스 혁신을 주도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즉 BPM 조직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조직화 과정에서 이사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은 총 4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한 후에 조직화를 수행하게 되죠. 그 첫 단계가 직종, 직책, 직위를 모델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단계가 역량 개발 사이클과 성과 관리 사이클 등의 두 개의 평행 사이클을 통해 조직의 세포에 해당하는 개인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절에서는 기업의 조직화 이론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그 첫 단계인 직종, 직책, 직위의 모델링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2절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호칭 체제가 설계되고 각각의 직책별로 직무 명세서가 작성되면 직원들에 대한 인사관리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그 하나가 역량관리이고 또 하나는 성과관리입니다. 그래서 제2절에서는 이러한 역량관리 프로세스와 성과관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조직화 관련해서 프로세스 조직에서는 프로세스 모델링을 적용하여 조직화 활동과 연관 운영 사이클 등과 관련한 전사적 프로세스 관리와 운영 관리를 관장할 BPM,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조직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제3절에서 이러한 BPM 조직에 대한 개요와 제4절에서 그 역할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에서는 먼저 조직이 즉 수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이유를 잠깐 살펴보고, 이어서 기업 자원 조직화의 첫 번째 단계인 직종, 직책, 직위의 설계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조직이 수행해야 할 과업의 구성과 관련된 것이 직종이고,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책임과 관련된 것이 직책, 그리고 담당하는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나타내는 직위 등의 이러한 직종, 직책, 직위 등의 호칭 체제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에서는 이러한 직종, 직책, 직위 등이 설계되어 있어야 기업 자원의 조직화 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8장은 사실 조직의 조직화 과정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장입니다. 근데 이러한 조직화 이론은 원래 군대에서 발전된 것이죠. 군대는 이 조직 구성이 매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어야 적군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커지는 것이죠. 이러한 군사 조직의 체계화는 사실 로마 시대까지 그 근원을 찾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지만 로마 시대에는 100명의 중대급 군사 조직인 백인 대장이 통솔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백인대 6개, 총 600명으로 이루어진 대대가 있었고, 또 그 위에 10개 대대로 구성된 보병, 군단, 레지오가 있었죠. 레지오가 있었습니다. 이 보병 군단은 호민관으로 선출된 평민 출신 엘리트 장교가 지휘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로마 시대의 유산이 오늘날
군사 조직에도 그 흔적이 남아서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또 군사 조직은 무기 개발에 따른 신기술의 발전, 산업 표준과 IT 기술의 선진화에도 많이 기여했습니다. 특히 이제 군수 장비 조달에 관한 표준 규격은 군납 제조업체의 품질 향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일반 기업은 이러한 표준 규격을 수용해서 자기 회사의 품질 개선 활동에 활용해오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서구의 기업 조직은 보통 10명을 관리하는 사람을 십장이라고, 여러분 십장이란 말 들어봤죠? 이 십장이 결국 10명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구의 기업 조직은 이 10명을 관리하는 십장이 관리하는 형태였고, 인원이 많아질수록 기능 조직의 계층화가 위아래로 최고 경영층에서 일선 작업층까지의 그 수직적 계층이 매우 길게 높게 나타났죠. 이러한 기능 조직의 계층화는 사실 대량 생산이라든가 또 조직원 간의 노하우의 축적, 그리고 전문화에 매우 효과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층 조직의 상하 계층 간의 거리가 그런 높은 계층 조직에서는 조직 내의 상하 의사소통은 물론이고 타 부서 기능 부서와의 의사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 그 가치지향적인 프로세스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러한 계층 조직은 매우 비효율적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수직적 조직 구조라고 하는데, 이 계층적 조직 구조를 수직적 조직 구조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직적 조직 구조는 소비자 변화에 대한 인지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BPR이 유행하기 전인 90년대 이전의 서구형 조직은 한 팀에 보통 한 5에서 8명 정도로 그 한 팀이 구성되었고, 그러한 팀이 한 7개, 8개 정도의 계층으로 구성된 수직형 조직의 형태를 많이 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때가 바로 인터넷이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한 시기죠. 이런 1990년대 중반에 어떤 큰 흐름이 생기냐면 그 다운사이징이라고 합니다. 조직의 살을 빼는 겁니다. 조직의 살을 좀 슬림화하고 계층을 줄이고 하는 이런 다운사이징 바람이 불면서 조직 구성에도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죠. 그 급변하는 시장, 이런 급변하는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하고, 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또 의사결정자의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결국은 수직적 조직 구조, 상하 계층이 긴 수직적 조직 구조에서는 이런 것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조직의 관리 계층을 파격적으로 줄이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에 그 다국적 기업들, 요즘에도 요즘 시대에도 다국적 기업이 많은 활동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90년대 중반 그 이후에 당시에는 다국적 기업들은 한 10단계가 넘는 피라미드형, 상하 좌우로 형태로 갖는 삼각형 형태의 계층 조직을 두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다국적 기업들이 한 4개에서 5개 이내 단계의 관리 계층으로 바꾸는 평탄 조직화, 즉 플랫 오가니제이션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한 관리자 밑에 과거에는 한 10명 정도, 한 10명 내외의 그 직원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한 20에서 50명까지 관리하게 되는. 그래서 팀은 커졌지만 그 위아래 상하 계층 간의 관계는 작아지는 이러한 효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또 그러면서 이 원래 수직적 조직 구조에서는 여러분들이 인간과 인간, 여러분 군대에서는 군대 소대원과 소대원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러한 그 감성 경영의 강점을 가진 소규모 팀 단위의 조직 기반이 그런데 해체되는 그런 위기를 맞습니다. 반면에 합리적인 절차와 평가 지표, 또 전문가적 자질을 중시하는 이러한 그 시스템들을 갖추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위 팀의 구성원이 많아지면 팀장과 팀원이
어떤 대면 의사소통을 자주 할 수 없죠. 그런데 이런 그 혁신적인 프로세스의 재설계와 더불어 고도화된 IT 정보통신 기술, 특히 이 IT 정보통신 기술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런 고도화된 IT 정보통신 기술의 도입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조직 구조 조정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 수평화 또는 조직 평화라는 근본적으로 기능 조직 관리자에게 집중된 힘을 새로이 이루어진 프로세스 조직의 관리자와 나누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한편 그 효율 중심적인 조직의 재구조와 즉 그 프로세스 중심, 기능 중심이 아닌 프로세스 중심의 조직 재구조화는 인간의 감성 관리를 취약하게 하고 조직에 대한 구성원의 중심성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했죠. 또 중간 관리자가 많이 사라지고 또 선배와 후배 사이에 전수되는 기업의 문화 자산도 미약해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 조직 구성원으로서 조직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이 터득한 어떤 조직의 활동과 관련된 암묵적 지식을 명시적 지식으로 저장하는 이런 지식정보 시스템, 이 지식정보 시스템이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러한 그 뭐 감성 관리 중심의 기능 조직에서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이 프로세스 조직으로 변화되면서 생기는 문제는 이런 정보 시스템이니 뭐 지식 정보 시스템이니 IT니 이런 걸로 해서 해결하는 데 사실 많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럼에도 그 개별적인 어떤 조직 구성원들의 감성 터치에 한계가 있더라도 어떤 조직의 구성원이 공동의 가치에 헌신하게 만드는 것은 오늘날에도 경영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리더십 덕목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